인공지능의 미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과연 누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AI와 함께 태어나고 자란 바로 다음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미래의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키는 과연 누가 어떻게 쥐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토론 대회인데요. 미래의 리더가 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학생들이 다룬 주제인데요. 와,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문이죠. AI 기술이 결국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보세요.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죠?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결국 비용 아끼려고 사람 대신 AI를 쓸 거다. 그래서 불평등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역사를 봐라.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근데 토론이 그냥 좋다, 나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 같은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감정도 없는데 AI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지? 같은 질문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깊은 고민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논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에요. 이들이 다룬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바로 기계 속에 숨어있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딱 등장합니다. AI가 만드는 편견이나 필터 버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혁신을 위해서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까요? 보시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말합니다. 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순 없다. 국가가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요. 반면에 반대쪽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면 기술 혁신이 멈춘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빠른 기술 발전을 어떻게 법으로 다 따라잡냐? 이거죠. 와, 근데 여기서 규제 찬성 측에서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가는 브레이크인 동시에 내비게이션이어야 한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위험할 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의 이상적인 역할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엔진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이 현실적인 고민 사이의 균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과제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쟁입니다. 이번엔 대학생들이 나섰어요. 주제는 AI와 진실의 관계. 바로 그 유명한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겁니다. AI가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 환각 문제, 과연 우리 사용자들이 똑똑해져서 잘 걸러내면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 자체를 그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도 관점이 딱 갈립니다. 한쪽에선 결국 사용자가 똑똑해져야 한다. AI가 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핵심이다 라고 주장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반박합니다. 의료나 법률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분야는 어떡할 거냐. 사용자 교육에만 기댈 순 없다. AI 모델 자체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대학생들은 하나의 멋진 결론에 도달합니다. 교육, 물론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안전장치, 그리고 제도적인 정책, 마지막으로 사용자 교육,
이 세 개의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른바 삼각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치열했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기업, 시민, 이 셋 중 어느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거 하고 저거 하자는 목록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성숙한 사회 철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의 깊이를 한번 보세요. 대상격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논문인데 정부가 AI를 도입할 때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할지, 어떤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론을 바로 현실 정책과 연결시킨 거죠. 자, 그리고 이 논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AI 붐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본 거죠. 세 번째 수상 논문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저작권이라는 지금 가장 뜨겁고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창작자들이 내 작품은 AI 학습에 쓰지 마세요라고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옵트아웃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죠. 결국 이 모든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자동으로 인류의 진보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방관은 파국을, 개입은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끝은 파국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향을 잡아나간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엄청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관이냐 개입이냐 미래 세대가 던진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